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교육부가 불법 체류자 대상 장학금 지원을 재검토하면서 시민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콜롬비아 대학과 2억 달러 넘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음란 편지 보도에 반발해 월스트리트저널과 머독을 고소하면서 보수 언론과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무부가 본부 인력을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연구 기능 약화와 퇴사 러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갈등을 빚던 트럼프가 나는 일론을 해치지 않는다며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먼저 마무리한 뒤 한국을 압박하며 양국 간 경쟁 구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지만 다우는 하락했고 원 달러 환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케네디 장관의 백신 정책 변경으로 일부 계층의 접종 접근성이 낮아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의 전설 허크 호건이 71세로 별세했으며 법정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둘러싸고 싸운 인물로 남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고물가 속에서 브랜드보다 저렴한 듀프 제품을 선호하며 가성비 소비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교육부가 5개 대학을 상대로 민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 장학금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유미정 리포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조사의 출발점은 역차별 논란입니다. 교육부는 루이스빌대, 네브래스카 오마하대, 마이애미대, 미시간대, 웨스턴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이 특정 인종이나 신분, 특히 불법 체류자와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의 기회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내부 감사 차원이 아니라 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공식 수사라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교육부 민권국은 이 문제를 민권법 위반 소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권법 제6조와 제14차 수정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에 따라 출신 국가나 시민권 유무를 이유로 장학금 지급에 차별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엔 보수 성향의 단체인 이퀄 프로텍션 프로젝트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민권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연방교육부에 공식 제소했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즉각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럼 해당 장학금들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왜 논란이 된 건가요? 문제가 된 장학금 대부분은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 프로그램, 즉 다카 수혜자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이들은 연방정부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과 주정부 혹은 민간단체의 장학금 없이는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장학금이 미국 시민권자를 자동 제외하거나 우선순위를 뒀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출생국가나 인종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건 미국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Equal Protection Project라는 단체도 눈에 띕니다. 어떤 곳인가요? 이 단체는 코넬 대학교 로스쿨의 윌리엄 제이콥슨 교수가 주도하는 법률 운동 조직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의 대학들을 상대로 인종 기반 장학금과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집단 제소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6개 대학의 소수인종 전용 장학금에 대해 민권국이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번 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도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크게 2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가 미국 우선 원칙입니다. 장학금이든 입시든 시민권자 학생에게 기회를 우선 배분하겠다는 입장이죠. 둘째는 지난 대법원의 인종 고려 입학 금지 판결 이후 보수 진영이 장학금, 재정 지원, 학내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성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민권 담당 차관보 대행인 크레이그 트레이너는 성명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불법 체류 학생들은 정치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불법 체류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준의 학비 혜택을 폐지했고, 교육부는 이번 달 초 성인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전면 제외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대학 진학은커녕 기술 교육조차 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닫히고 있는 겁니다. 대학 측은 이런 배경을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그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학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사 대상 중 루이스빌 대학교만이 현재 교육부의 지적을 검토 중이며 관련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공공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지만 연방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일 역시 미국 사회가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어느 한쪽의 권리가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냉정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대학 사회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롬비아 대학과의 2억 2,1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하며 이를 다른 대학에도 적용할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대학 내 반유대주의와 차별적 채용 논란에 따른 것이며 그 대가로 연방정부는 동결됐던 1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교육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전례 없는 정부 개입이자 대학 자율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학 정책을 정부와의 1대1 협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하버드 등 다른 주요 대학들도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연방정부가 콜롬비아의 입학, 채용, 강의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외부 감시관이 배정돼 대학의 인사와 입학 데이터를 면밀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대학들도 압박을 피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유사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차별 시정이 아닌 대학의 이념적 방향과 운영 구조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제프리 앱스타인 사이에 음란한 편지 의혹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과 소유주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오랜 동맹이자 언론 후원자였던 머독과의 관계마저 정면으로 시험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보수 미디어 내 권력 균형에도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머독은 나는 94세고 위협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며 근거는 약하지만 위협은 강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CBS와 ABC는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했고 PBS와 NPR의 예산도 삭감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언론 압박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내부의 이 갈등은 결국 두 거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에 집중돼 있던 농무부 본부 인력 2,600명을 솔트레이크시티, 인디애나폴리스, 럴리 등 5개 도시로 분산 배치하고 벨스빌 연구센터 등 주요 시설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비용 절감과 국민과의 거리 좁히기지만 직원들은 연구 기능 약화와 대규모 퇴사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직원들은 가뭄, 산불, 토양 관리 등 필수 기능이 무너질 것이라며 내부 반발을 표했고 실제로 2019년 유사 조치 당시 3분의 2의 직원이 퇴사한 전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흑인 중산층 기반이었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또다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많은 예산이 이사와 신설 사무소 설치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절감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경고처럼 이 조치가 농업 기술과 재해 대응 역량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뜻밖의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트루 소셜에 머스크의 회사를 파괴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나는 일론을 포함한 모든 미국 기업이 번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법을 두고 정면 충돌한 바 있는데 트럼프는 머스크가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를 문제 삼아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때 머스크에 대한 보조금 중단과 계약 취소까지 언급했던 트럼프가 태도를 바꾼 건 최근 앱스타인 관련 정치적 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 무역 장관급 회담이 미뤄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별도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욕설을 내뱉었다며 한국도 당장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대규모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선 동일한 조건을 얻지 못할 경우 수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이 한일 간 경쟁 구도를 인식하고 이를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통산 전략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363.65포인트로 전일 대비 0.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21,057.96포인트로 0.2% 올라 7월 들어 12번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4,693.91포인트로 0.7% 하락했습니다. 이는 IBM과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368.50원으로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금리 동결과 한국의 무역 수지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백신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정책은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람 기자,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케네디 장관은 백신 회의론자로 잘 알려져 있죠. 취임 이후 그가 새롭게 구성한 CDC 자문위원회는 백신 권고 기준을 바꾸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성인과 아동에 대한 백신, 접근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코로나 백신 쪽이었죠. 기존에는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강하게 권장되었지만 지금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는 식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는 임산부에게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 소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CDC의 권고 변경에 반대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예방의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 백신도 일부 변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독감 백신의 다인용 바이알에서 보존제 티메로사를 제거하자는 안이 통과되었고 케네디 장관도 이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영향은 적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보관과 접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RSV, 그러니까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관련 정책도 변경이 있었습니까?
영유아 대상 RSV 항체 치료제 클레스로비마비 자문위에서 통과되었지만 케네디 장관의 서명은 아직입니다. 고위험 성인에 대한 접종 범위는 50대까지 확대되었지만 추가 논의가 회의 안건에서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소아 예방접종 스케줄 재검토도 시작됐다죠? 그렇습니다. 자문위는 홍역, 볼거리, 소아마비 등을 포함한 소아 백신 일정의 누적 효과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MMR 백신, 즉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에 대한 정부 메시지도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MMR 백신을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백신 설계나 부작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역 확산을 겪고 있어 명확한 정부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HPV 백신도 일정 변경이 있었나요? 원래는 접종 권장 나이를 11세, 12세에서 9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회의 안건에서 갑작스럽게 빠졌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과거 이 백신과 사망률을 연관 짓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조류 독감 백신 개발 예산도 철회됐다고요? 맞습니다. 기존 정부는 모던에 7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 H5N1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케네디 장관은 mRNA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를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염, 소아마비, 대상포진 백신 같은 필수 접종들도 영향이 있습니까? B형 간염 백신의 경우 장관은 신생아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아과학회는 허위 주장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아마비 백신은 장관이 직접 지지 입장을 밝혔고 대상포진 백신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백신 정책 방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케네디 장관의 발언과 실제 정책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둘러싼 과학적 합의가 정치적 배경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일부 정책은 백신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연결된 만큼 보다 신중한 정책 논의와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아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간으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테리 블레어가 71세를 일기로 플로리다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1980년대 헐크매니아 열풍을 이끌며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그는 레슬매니아, 영화, TV, 게임, 레스토랑까지 진출하며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성관계 영상 유출과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법정 공방과 논란에 휘말리며 언론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대표적 판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가우커 미디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 4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내며 파장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자금 지원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겪었지만 링 위의 영웅처럼 다시 일어섰던 그는 WWE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번의 결혼과 2 자녀를 남기며 팬들에게 진짜 미국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패션, 식품, 화장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급 브랜드를 대체하는 듀프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단순한 모조품이 아니라 품질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제품들입니다. 룰루레몬을 닮은 레깅스, 바카라 향수의 절반 가격 대안, 타일레놀 대신 타겟 브랜드 진통제까지 모두 당당한 선택이 됐습니다. 이 흐름은 고물가,
부채 증가, 관세 불안정 등 경제적 압박 속에서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자체 브랜드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듀프를 자랑하는 소비 문화는 이제 가성비도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삶 속에 배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 홈을 새기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근사한 홈을 새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